안녕하세요. 산타원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등린이들을 위한 등산 목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등산하실 때 어떤 옷 입고 하시나요? 저는 만약 등산복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등산복은 움직이기가 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격한 움직임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움직임이 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등산 가면 사진 찍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 옷이 안 예쁘면요, 사진 찍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안 예쁘면 안 입게 돼요. 그래서 등산복을 사실 땐 본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그리고 색깔의 옷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저렴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이 세 가지 조건이 등산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 산행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겨울 산행은 꼭 챙겨야 되는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은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많은 기능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제가 등산할 때도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등산을 시작한 지 한 3달쯤 됐을 때 사진인데, 그냥 집에 있는 티셔츠와 집에 있는 반바지를, 집에 있는 장갑을 꺼내놓고서 그냥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신발만 예전에 구매했던 트레킹화를 신고서 등산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2-3주 전에 설악산 대청봉 갔다 왔을 때 사진인데요.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전히 등산복이 아니라 그냥 운동복 티셔츠에 운동복 반바지, 러닝 반바지죠. 그리고 거기에 등산화와 그리고 바이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듯 저는 사실 등산복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은 등산복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는 아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자신이 나중에 등산을 지속적으로 할 때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그런 불편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등산복을 입거나 등산복을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식의 디자인과 그런 식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능들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 자신이 불편한 부분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등산복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떨 때 사용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등산복도 옷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체온 조절이에요. 등산은 특히나 체온 조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울 등산은 땀이 안 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굳이 겨울 등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능선이나 정상에서 너무 춥지 않게끔 보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등산, 산으로 오를 때 격한 운동을 할 때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과한 땀을 흘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체온 조절을 어떤 부분에 살펴볼 수 있냐면요, 보통의 등산복 상의는 이런 식의 짚넥으로 되어 있죠. 제가 등산복을 처음 살 때 이 짚넥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없는 거 없나 항상 찾아봤는데 이 짚이 달려있는 이유가 등산을 하는 동안 체온 조절에 용이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서 햇볕이 비치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갈 때는 덥고 이쪽으로 갈 때는 막 바람이 불어서 춥고, 덥고 춥고 덥고 춥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옷을 꺼내서 입거나 벗거나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하지만은 이렇게 짚넥이 되어 있으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은 이거를 열고 닫고 하는 게 체온 조절에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등산복에 이런 식의 짚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등산 외투에는 모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온을 잃어버릴 때 가장 많은 열을 발산하는 곳이 머리입니다. 머리를 따뜻하게 하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등산복 외투에는 거의 대부분 모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다가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모자가 달린 외투라든지 혹은 집넥이 있는 티셔츠를 구매를 하시면은 체온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등산복의 기능 중에 하나는 피부 보호입니다. 저는 여름에 긴 바지를 아예 안 입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도 긴 바지를 아예 안 입었어요. 저는 한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긴 바지를 안 입는데 등산복을 사려고 하는데 반바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심지어 반팔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등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등산을 할 때는 등산로가 잘 정비된 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풀이 이렇게 자라 있거나 나뭇가지가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반팔이나 반바지로 다니면은 피부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풀에만 쓸려도 풀독이 오르죠. 저도 뭐 피부가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데 풀에 너무 쓸리면 저도 한 두어 시간 간지럽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팔이나 반바지는 잘 안 나와요. 참고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청봉 사진에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 전날 비가 와서 풀이 엄청 자라갖고 저도 풀독이 올라갔고 몇 시간 좀 간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바지나 반팔이 없는 게, 한국산은 좀 암릉이 많아요. 바위에 긁히지 말라고 긴팔이나 긴바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피부 대신에 등산복이 바위 그리고 나뭇가지 그리고 풀에 노출이 되는데, 만약 나뭇가지에 살짝 걸렸다고 해서 이게 옷이 뜯어져 버리면은 그 옷은 오래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옷들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산복은 내구성이 좋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냐면은, 저는 등산할 때 레깅스도 좀 많이 입는 편인데, 예, 여름에는 반바지만 입고 그리고 봄, 가을에는 레깅스를 좀 입어요. 그래서 제가 레깅스를 입고 올해 4월에 6봉, 8봉을 갔다 왔는데 레깅스가 빵꾸가 나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 옷을 입고 갔었는데, 참고로 제가 암릉을 타다가 빵꾸가 났습니다. 저 레깅스 입고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데, 만약에 레깅스를 입고 등산하실 때 험한 바위 코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등산복, 그러니까 내구성이 보장된 등산복을 입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등산복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속건입니다. 속건이라고 하면은 땀이 빨리 마르는 기능이죠. 속건은 여름에도 중요한데 겨울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여름에 중요한 이유는 찝찝하잖아요. 무겁고 찝찝하잖아요. 네, 그래서 땀이 빨리 마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하산할 때 빨리 안 말라서 옷이 젖은 채로 차에 타거나 아니면은 대중교통에 탄다고 하는 건 상당히 민폐이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을 갖고 가거나 해야죠. 하지만 겨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땀이 났는데 땀이 나는 옷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옷이 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음 속에서 등산을 하는 격이 돼서 진짜 저체온증으로 이어져서 정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꼭 면 티셔츠가 아니라 속건 기능이 있는 티셔츠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티셔츠를 많이 입고 하는데요, 제가 보통 많이 이용하는 것은 언더아머 히트 기어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저는 뭐 직구로 많이 사면 한 $20 안쪽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언더아머 히트 기어를 많이 이용하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각 등산 장비 업체별로 속건 티셔츠, 보통은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베이스 레이어들을 팝니다. 뭐 파타고니아 캐필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크테레스 로우 LT라든지 등산 장비 업체별로 유명한 베이스 레이어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속건과 조금 연관이 돼서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통기와 투습입니다. 통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이 잘 통하냐는 것이고, 그리고 투습이라는 것은 습기가 얼마나 잘 통과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땀이 많이 났는데 베이스 레이어는, 그러니까 안에 입는 옷은 빨리 마른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위에 비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 아무리 안에가 빨리 마른다고 하더라도 그 습기가 배출이 되지 않아서 전혀 쾌적한 상태로 등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젖어 있고 젖어 있는 것이 전혀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 위에 입는 옷은 얼마나 바람이 잘 통하고 그리고 습기를 잘 내보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통기성과 투습성이 좋은 옷들을
보통은 산을 오를 때 베이스 레이어 위에 많이 입고들 합니다. 혹은 그 원단이나 이런 것들만으로도 땀 배출이 잘 안 돼 갖고 이렇게 옆구리라든지 혹은 허벅지 옆에 지퍼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이런 통기나 투습 기능이 있는 옷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운행용 보온 의류에서 통기나 투습이 많이 필요하죠. 베이스 레이어 위에서 보온을 위해서 입고서 그런 다음에 산을 오를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통기와는 또 반대되는 기능인데 방풍 기능입니다. 보통은 상의의 경우는 바람막이 기능이 따로 있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은 항상 입는 것은 아니고 가방 속에 넣어놨다가 좀 추운 지역이나 아니면 쉬려고 멈췄을 때 또는 바람이 많은 분은 정상 지역에 갔을 때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제가 이전 편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산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백산이 진짜 바람이 많이 불기로 유명한 산이거든요. 소백산은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냐면요, 겨울철에 가면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 날 만약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간다고 하시면은 방풍 기능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굳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람막이는 꼭 가방에 넣어 다니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또 등산복에서 챙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방수죠. 네, 방수는 비나 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악천후에서 등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좀 필요한데요. 이럴 때 입는 옷을 보통은 하드쉘이라고 합니다. 좀 딱딱한 껍데기란 뜻이죠. 하드쉘 옷은요, 사실 항상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드쉘에 해당하는 게 고어텍스 자켓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고어텍스 자켓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고어텍스는요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저도 등산을 꽤 오래 했는데 아직 고어텍스 자켓이 없습니다. 물론 고어텍스 역할을 하는 하드쉘은 있어요. 고어텍스가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원단 재질의 하드쉘이 있긴 한데, 하지만 하드쉘을 들고 다니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아예 안 들고 다니고요. 겨울에만 가방에 넣어놓고요, 잘 안 들고 다닙니다. 하드쉘은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은 가방 맨 밑에 넣어놨다가 예기치 못하게 눈이나 비가 올 때 꺼내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등산을 할 때는 날씨 예보를 다 보고 가잖아요. 오늘 비가 오나? 그럼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고어텍스나 방수 기능이나 하드쉘을 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비싸기는 엄청 비쌉니다. 고어텍스가 원단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고어텍스가 들어간 하드쉘은 못해도 30만원씩 합니다. 아크텍스 같은 건 100만원씩 해요. 그런 비싼 거를 사서 1년에 한두 번 입는다? 저는 그래서 안 샀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좀 저렴하게 산 하드쉘이 있어서 그걸 계속 입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등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경량이에요. 등산복은 가벼울수록 비쌉니다. 네, 등산 장비 회사들도 다 만들 때 가볍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잘 만드는 업체들, 뭐 예를 들자면 아크텔스 같은 경우는 봉제선을 최소화합니다. 왜냐하면 봉제선에 가위질을 하면 원단이 그만큼 손해가 되고 거기에 실링 작업, 바람이 샌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 거기에 또 바느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게고 다 추가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등산복은 또 특히나 가벼우면 좋은 게 일단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덜 힘듭니다. 그래서 등산 장비는 가벼운 게 항상 비쌉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등산복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모든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등산 장비는 없습니다. 1000만 원이어도 없을 거예요. 뭐 당장 통기와 방풍은 완전히 상반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 필요한 옷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멈춰서 쉴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바람이 많이 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이렇듯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고, 이 기능들을 모두 필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기능들을 모두 챙기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속건 기능 정도만 있으면은 사실상 등산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등산을 계속 하실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좀 더 쾌적하게 등산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앞으로 등산복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